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는데 그 웃음이 나에게는 닿지 않는 느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술을 마시는데 나만 이 자리에 바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의 친구 모임에 처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고 오히려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노도 아니고 상처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정. 쓸쓸함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소외감이라는 말로도 딱 맞지 않는 그 감정.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한 번쯤 느껴봤을 그 감정.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세계에는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묘한 거리감.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우리 일상 속에서 공감되는 이야기들,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운 감정들, 가슴 어딘가에 오래 남는 사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혹은 지금 2000 멘트만 들었는데도 뭔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되는 일인데 그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준혁이 침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당신도 같이 갈래? 지수는 커피잔을 들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준혁의 친구 모임은 이번이 처음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인가 비슷한 제안이 있었지만 지수는 늘 정중하게 거절해왔습니다. 나까지 끼면 어색하지 않을까? 나 혼자만 모르는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불편하지 않을까?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늘 고개를 들었고 그래서 매번 괜찮아, 잘 다녀와라는 말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였을까요? 지수는 나중에 혼자 생각해봤지만 딱히 이유를 꼽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호기심이 폭발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날따라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이야기에서 배꼽을 잡고 웃는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지수는 준혁의 그런 모습을 사실 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의 준혁, 단둘이 있을 때의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의 준혁은 어떤 사람인지 그 안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볼까? 말하고 나니 준혁이 눈을 조금 크게 떴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던 모양입니다. 진짜? 좋지. 애들도 좋아할 거야. 준혁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잘 결정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후에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준혁은 친구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민준이는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야. 걔가 제일 웃겨. 되게 허탈하게 웃기거든. 성우는 군대에서 만난 친구고. 좀 조용한 편인데 속은 엄청 따뜻해. 재훈이는 직장 동료였는데 지금은 다른 데 갔고 그래도 계속 보는 사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름들이 낯설었지만 남편이 자주 언급하던 이름들이기도 했습니다. 민준이가 또 이런 말을 했어. 성우 기억나? 걔가 요즘 이러더라고라는 식으로 집에서도 종종 등장했던 이름들. 하지만 지수에게 그 이름들은 여전히 어딘가 먼 느낌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이름들. 오늘 드디어 만나는구나. 지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긴장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어렵지만은 않으니까요. 잘 맞으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의외로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수는 작은 기대를 품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오래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간판, 낡은 나무문, 안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냄새.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곳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3명의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이, 형수님 오셨네. 제일 먼저 소리를 지른 건 민준이었습니다. 준혁이 설명한 대로 활달하고 유쾌한 느낌이 첫 인상부터 풍겼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성우와 재훈이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고 지수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자리를 내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메뉴를 같이 고르며 형수님은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 괜찮네. 이런 분위기면 충분히 즐길 수 있겠는데. 음식이 나왔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회사는 어떤지, 날씨 이야기, 최근에 봤던 영화 이야기. 지수도 간간히 끼어들며 이야기에 참여했고 다들 웃으며 반응해줬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처음 15분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나오고 술이 한 잔씩 돌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수는 나중에 돌이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분기점이 언제였는지를. 아마도 민준이 말했을 때였을 겁니다. 야, 기억나냐? 그때 군대에서 말이야. 그 한마디와 함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성우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 그 사건? 하하. 순식간에 테이블 위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도 웃고 재훈도 웃고 민주는 배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가 웃긴지 몰랐습니다. 아니, 군대에서 사건이라는 단어는 들었지만 그게 어떤 사건인지, 어떤 상황인지, 왜 그게 그렇게 웃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일단 따라 웃었습니다. 분위기에 맞게.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어색하다는 걸 지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때 중사님이 진짜 열받았잖아. 아, 맞아. 그때 표정 기억해? 얼굴이 완전 빨개가지고. 그래서 우리 둘이 막사 뒤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세 사람은 마치 그 장면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듯 신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지수에게 그 장면은 영원히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거기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막사도 그 중사님도 그 표정도 모두 지수가 모르는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웃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군대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엔 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혁과 민준이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선생님 이야기, 어떤 사건 이야기, 학교 시절 별명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야, 그때 네 별명 뭐였더라? 감자였나? 야, 임마, 그건 네 별명이지. 나는 교수였거든. 교수는 무슨 교수야, 수업 시간에 맨날 졸아놓고. 그건 내가 집중이 잘 될 때만 졸린 거라고. 또 폭소가 터졌습니다. 지수는 이번에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살짝 웃음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학교도 그 선생님도 그 별명도 모두 지수가 없었던 시간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직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준혁과 재훈이 함께 다녔던 회사 시절 이야기였는데 누가 어떤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 어떤 상사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 회식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지수는 준혁이 그 회사를 다닐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있었던 세세한 이야기들, 매일매일의 에피소드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준혁이 퇴근하고 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해줄 때만 조각조각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조각들 사이에 메워지지 않은 공백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의 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간간히 끼어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분이요? 준혁이가 집에서 말씀하셨던 분 맞죠? 그 사건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줬을 때 진짜 웃겼었는데. 하지만 그 시도들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수의 말에 짧게 반응해주긴 했지만 대화는 금세 다시 그들만의 흐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가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추억들이 대화의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 그 당연한 일이 조금씩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지수는 자신이 물만 마시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앞에 있었지만 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대화에 끼지 못하니까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도 어색했고 그렇다고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편한 건 그냥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고개를 끄덕이고 웃음이 터지면 같이 웃고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 그게 지수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끔 누군가 지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수님은 무슨 일 하세요? 이 동네 사세요? 멀리서 오셨어요? 음식 입맛에 맞으세요? 지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대방도 그 대답에 짧게 반응했고 잠깐의 침묵 후에 다시 그들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그 짧은 교류들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형식적인 배려.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최소한의 관심. 지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려조차 없었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배려가 진짜 연결이 아니라는 걸 지수는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는 관찰자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 남편이 웃는 걸 보는 사람, 친구들이 서로 어깨를 치며 웃는 걸 보는 사람, 그들 사이에 에너지가 오가는 걸 바라보는 사람. 마치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안은 따뜻하고 밝고 웃음이 가득한데 나는 그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지수는 그 감정이 뭔지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서럽다고 하기엔 뭔가 과한 것 같았습니다. 서운하다고 하기엔 특별히 잘못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쓸쓸했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에서 지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정말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에서도 준혁은 편안한 사람이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편안함이었습니다. 집에서의 편안함이 익숙함에서 오는 거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의 편안함은 뭔가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자란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편안함.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편안함.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편안함. 준혁은 목소리도 더 커져 있었고 제스처도 더 커졌고 웃음도 더 크고 시원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아, 저게 준혁이의 원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싫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남편이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 모습을 보는 내가 조금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살고 매일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는데, 그런데 저 자리에서 저렇게 웃고 있는 저 사람은 왠지 내가 완전히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지수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물론 거창한 철학적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한 팀이 된다고 합니다. 서로의 반쪽이 된다고도 하죠. 하지만 지수는 그날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준혁에게는 준혁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수를 만나기 전의 시간들, 지수가 없었던 자리들, 지수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이 모르는 지수만의 시간들, 친구들과의 이야기들, 혼자서 겪었던 일들.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던 게 아니니까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게 갑자기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함께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는 아니구나. 음식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자리가 무르익어가면서 이야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학생 시절 좋아했던 여자의 이야기, 첫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들. 지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준혁의 새로운 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준혁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들은 적 있는데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네. 흥미롭기도 했고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수에게는 청취로만 남는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질문도 하고 싶고 반응도 하고 싶은데 배경을 모르니까 질문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자칫하면 흐름을 끊을 것 같았고 잘못 질문하면 이것도 몰라요? 라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선뜻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냥 들었습니다. 듣고 웃고 끄덕이고. 가장 기억에 남은 건 한 가지 장면이었습니다. 민준이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근데 너 그거 기억해? 그때 우리 셋이서 밤새 걸었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더라? 한강에서 집까지? 아, 맞다, 그거. 발이 완전 부르텄잖아. 그래도 그날 진짜 재미있었다. 우리 그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더라? 기억 안 나. 근데 이상하게 그날이 계속 기억에 남잖아. 세 사람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게 웃었습니다. 뭔가 공유된 감정이 있는 듯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지수는 그 침묵과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저들은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그날 밤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도 각자의 집에, 각자의 일상에. 저 셋이 밤새 한강변을 걷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하루를 살고 있었겠구나.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 장면에서 가장 많이 혼자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리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커피도 마시고 후식도 먹고 술을 더 시키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그 3시간 동안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끼어들려고 노력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끼어들 타이밍을 찾는 것도 힘들었고 끼어든다 해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게 포기라고 말하면 너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인 거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의 외부인이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그 친구 모임의 외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로서 초대받은 손님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지만 그 사실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러니하게도 배려받을 때였습니다. 가끔 누군가 지수를 의식하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아, 형수님은 이 이야기 모르시겠다. 설명해 드려야 하나? 그 말이 배려였다는 걸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수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맞아, 나는 이 이야기를 모른다. 배려가 오히려 경계선을 더 선명하게 그어주는 역설. 지수는 괜찮다고 설명 안 해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알아채고 있었을까요? 지수가 점점 조용해지는 걸 준혁이 눈치채고 있었는지 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준혁이 지수를 보며 눈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라는 질문을 눈빛으로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그냥 잠깐 곁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준혁은 그 대답을 받아들이고 다시 친구들에게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그 짧은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자기를 잊지 않고 있다는 신호 같아서. 하지만 동시에 그 짧음이 얼마나 이 자리에서 지수가 변두리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중심은 친구들 사이의 이야기였고 지수는 그 중심에서 조금 비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끝날 무렵 다들 일어서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봐서 좋았다. 다음엔 더 자주 보자. 형수님도 다음에 또 오세요.
마지막 인사는 따뜻했습니다. 처음만큼이나 친절했습니다. 지수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즐거웠어요.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분위기가 따뜻했던 것도,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남편의 새로운 면을 엿본 것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 감정, 그 쓸쓸함은 인사를 나누면서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며 지수는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 성호, 재훈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쌓아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편안함. 그리고 준혁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장면을 잠깐 눈에 담았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없어도 저들은 이렇게 웃고 있겠구나. 준혁은 저 안에서 저렇게 편안하겠구나. 그건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깨달음이었습니다. 준혁에게는 나와 함께하는 삶과 저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이 모두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두 번째 삶에 아직 발을 들이지 못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처음과 달리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준혁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의 편안한 기분이 얼굴에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세계에 내가 없다는 걸도 너무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지? 지수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재미있었냐고. 솔직히 말할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사실 좀 힘들었어.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고 어디 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혼자인 것 같아서 좀 쓸쓸했어.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내내 잘 지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남편의 기분을 깨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솔직하게 말했을 때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수 자신도 그 감정을 아직 정확히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즐거웠어. 준혁은 그 말에 만족한 듯 다시 앞을 봤습니다.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온 자리였지만 내가 서 있을 곳은 그들의 추억 속이 아니었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비극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모든 시간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이 두 사람을 묶어준다고 해서 두 사람이 이전에 살아온 모든 시간까지 하나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준혁의 군대 시절이 지수의 것이 될 수 없듯이 지수의 어떤 시절도 준혁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인 걸까요?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사람다운 걸까요? 지수는 그걸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지수는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히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수를 무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지수를 배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름의 방식으로 친절했고 배려했고 자리에 있는 손님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지수는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그 안에서 나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내가 없었던 그 시간들 속으로도 조금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추억은 공유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없었던 자리의 추억은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완결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도 그 자리에서 느꼈던 감정을 나눠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팠습니다. 아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과 비슷한 감각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수는 그 답을 그날 밤에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안 가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그 쓸쓸함을 다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그 세계를 영원히 문 밖에서만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끼어들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들의 추억 속 이야기들을 하나씩 채워가면 언젠가는 덜 혼자인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도 같고 불가능할 것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의 팀이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두 개의 세계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준혁의 세계에 내가 완전히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세계에 준혁이 완전히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그건 서로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각자의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 쓸쓸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어쩌면 그날 지수가 배운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생각한다고 합니다. 남편의 친구 모임에 다시 가야 할까? 그 답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남편의 세계였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실감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제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성호의 조용한 눈빛이 생각납니다. 재훈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던 남편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기억이 좋은 건지 아프게 남은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의 모든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이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묘하게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각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각자가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간다는 게 의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함께 온 자리였지만 혼자인 기분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하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솔직한 것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일의 일부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나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